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상해 지역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혹시 이게 광범위하게 번져 있진 않은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이 대도시만 해서 우리 기업들이 잘 진출만 해도 주가가 7, 8배 정도 오릅니다. 그리고 중소도시까지 번지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지? 일단은 중국에 도착하셔서부터 그럼요. 느끼신 거? 예, 이렇게 도착해서 들어볼까요? 중국이 어떤지 그런 것부터 이렇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택시 정류장인데요. 네네네. 이제 이전에 이 택시 정류장은 줄을 엄청 섰었어요. 예. 그러니까 줄이 쫙 있고 중국답게 와 이렇게 많은 택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택시가 아예 없었습니다. 지금 뭐 그림에서도 보시지만 거의 없고, 그러니까 오는 사람도 없으니 기다리는 택시도 없었던. 사람들이 다 타고 나간 게 아니라 없어요. 예, 사람들이 입국장에도 없다고요? 사람이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옆에 그림은 이게 출국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출국장 뭐 김포공항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천공항도 가보시면 일공항이죠, 그죠? 그 공항 이렇게 가보시면 사람들 너무 많고 뭐 5시에 나오라 그러고 3시간 전에 나오라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여긴 바로 가도 될 정도로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전날이 무슨 뭐 비즈니스 데이로 되게 뭐 바쁜 날이고 사람들이 여행 가기는 좀 가기는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요. 제가 볼 때 일부러 여기는 도착하자마자 가본 거고 여기는 일부러 주말을 끼워서 가본 거예요. 그래도 주말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들어오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주말에는. 네네네네. 근데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입국자도 별로 없고 출국자도 별로 없더라. 그래서 중국이 제가 100번을 넘게 가보면서도 야, 이게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경우를 사실 들어가면서 처음 봤어요. 이건 이제 밤에 찍은 건데 이게 푸동입니다. 여기가 푸동이라는데 말 그대로 말로만 듣던 이 푸동. 강의 이름이 황포강이에요. 황포강. 예, 황포. 요 동네가 중국어로 루짜주이라고 하는 동네, 우리로 얘기하면 여의도 같은 동네입니다. 금융 중심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전히 모습은 되게 아름답고, 요 옆에 있는 거는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와이탄이라는 지역입니다. 예전에 그 뭐 2차 대전 때라든가 그럴 때, 아니면 1차 대전 그때 뭐 일본하고 뭐 있었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상해를 뭐 점령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외국 회사들이 지었던 이게 다 건물들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니까 사람이 많아 그러는데 네. 평상시에 제가 이번 말고 코로나 전에 갔었을 땐 여기에 띄엄띄엄이라는 이 공간이 보이지를 않아야 돼요. 통상적으로 여기 곱하기 10배 정도는 되어야 실제 이게, 그러니까 실제 밀려서 가요. 이렇게 이렇게 밀려서 갈 정도. 요즘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유 있게 다닌 거죠. 그런 거 보면 여전히 관광객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전보다 관광객들이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항상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식도 그렇지만 이전보다 좋아지느냐 아니면 안 좋아지느냐인데, 뭐 코로나 이후라 아직까지는 모르겠으나 네. 제가 뭐 3년 만에 처음 가봐가지고 이게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그 이전부터 변해 왔을 수도 있는 건데 또 변화의 끝자락일 수도 있는 건데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다녀오면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도 애널리스트 출신이잖아요. 네. 이렇게 제가 눈으로 보고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와서 이게 유의미한데 라고 체크를 하고 그걸 공부를 해보면 그게 실제 데이터로 돼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 쓰는 게 빠르면 석 달 후 아니면 6달 뒤였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눈이 더 빠르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고, 예.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 뭐 여러분들 믿는 분들도 안 믿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안 믿습니다. 저도 애널리스트 출신이지만 왜냐면 너무 늦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더 빠를 거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보인다라면 그 변화가 보여요. 그게 중국이라 가능한 거고요. 그만큼 역동성이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는 항상 중간을 건너뛰어요. 예컨대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MZ세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옛날에 음반할 때 카세트 테이프라는 거 기억나세요? 네네네. 그렇죠? 그럼요. 그 이전에 전축이라는 것도 있었고 예. CD 이런 걸로 왔잖아요. 네. 얘는 카세트 테이프가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그게 없이 건너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테이프 이렇게 돌리는 거 모르죠. 예, 레코드에서 직접 CD로 건너왔기 때문에 네. 카세트 테이프로 작동하는 기계가 본 적도 없고
그걸 써본 적도 없는 세대인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지금 일부는 쓰지만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일부에서 쓰고 대부분은 이 QR 코드라는 걸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면 현금에서 우리는 신용카드로 먼저 왔다라면 얘네는 신용카드를 건너뛰고 QR로 왔기 때문에 사실 신용카드가 일부 쓰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중국은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중간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네, 네. 그만큼 우리한테 유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요 그림들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원이라는 곳입니다. 이 예원이라는 동네는 중국의 이제 상가죠. 옛날에 아주 전국에 오랫동안 있었던 상가인데 이게 이제 상가고 그 안에 있는 예원이라는 정원이 있어요. 네. 그 정원에서 나온 이름이 점입가경이라는 말 아시죠? 점입가경이다. 그게 사실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중국에서도 되게 유명한 신천지, 중국어로 신티엔티 이렇게 부르는데 네. 요 신천지라는 데는 말 그대로 우리의 홍대 뭐 이런 정도 아니면 강남, 청담동 이렇게 합쳐놓은 개념인데 그냥 젊은 친구들의 핫플레이스다. 그러니까 모든 첨단 유행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도 사실은 굉장히 과언이 아닐 거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개발됐던 게 요 건물 바로 뒤에가 중공 1회지라 그래서 중국 공산당 당대회 1회 개최지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서 여기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데 우리나라의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해 임시정부나 중국 공산당이나 그 당시에는 다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었던 거고요. 그 도망 다녀서 우리나라 상해는 임시정부 여기 있었던 거 그 길 건너에 네. 중국 공산당도 여기서 용트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 자기네들의 성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발전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야, 네가 뭐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뭐 몇몇 이렇게 강남 같은 데 가보고 이렇게 말이 돼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돌아다닌 쇼핑센터만 45곳이 넘고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갑니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심부부터 변두리까지 다 훑어요. 그것도 동쪽, 남쪽, 북쪽, 서쪽을 다 갑니다. 무작위로 갑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데는 꼭 가죠. 상해 지역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혹시 이게 광범위하게 번져 있진 않은지 이런 걸 보는 거죠. 한 가지 또 아이디어를 드리면 중국은 큰 대도시 인구만 3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대도시만 해서 우리 기업들이 잘 진출만 해도 주가가 7, 8배 정도 오릅니다. 그리고 중소도시까지 번지면 뭐 20배, 30배까지 오르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상하이 지하철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의미한 게 뭐냐면 코로나가 끝나기는 했고 나름대로 이 사람들도 많이 돌아다니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는 거 보면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안 돌아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덜 돌아다니는 것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한 달, 이 다음 달에도 갈 거고 그 다음 달에도 갈 건데 다녀오면서 마스크 벗는 게 더 많아졌고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증가세를 보이면 제가 지금 추정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난징동로, 한국어로 하면 남경동로죠. 남경의 동쪽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리인데 여기가 명동 같은 거리예요. 여기가 왕복이 아니라 그냥 단일 거리는 한 2km 정도 이렇게 거리가 됩니다. 여기가 제일 이제 번화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봤더니 여기에 빈 자리들이 보이시죠, 그죠? 네. 예, 이 뒤에는 많은 것 같지만 확실히 사람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 그래서 낮밤으로 보면서 확인해 보니 확실히 사람이 이전만은 못하더라. 그런데 그게 경제가 안 좋아서인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코로나가 아직도 두려워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한 번 가보고는 네. 2번 가보고 3번 가보면 알겠죠.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갔는데 마스크도 벗고 사람이 들었으면 역시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거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네. 제일 좋은 케이스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면은요. 요건 이제 로손이라는 데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편의점? 세븐일레븐. 편의점. 예, 편의점이죠. 그죠? 제가 여기 가보면서 보통 상해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는 생각보다 많은 편의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계 뭐 패밀리마트도 있고 뭐도 있고 진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거의 로손으로 평정이 돼가요. 중국의 편의점은 중국 기업이 아닌 일본 기업들 중심으로 재편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제가 실제 북경에 있는 분들도 물어보니까 거기도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본 체인이요. 일본 체인입니다.
일본 예, 체인.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역시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전국 단위로 뭔가 물건부터 시작을 해서 품질 관리 이런 게 균일해야 되는데 중국은 워낙 소규모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어렵지 않았느냐. 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히려 중국 자체 그 편의점 체인보다는 예. 일본 체인이 그걸 다 대체해 그렇습니다. 버렸다. 그러면 중국은 그럼 유통망을 어디서 생각했느냐? 인터넷이죠. 중국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인터넷 중심의 쇼핑망이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 국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발달돼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흔히 마트라는 데가 있잖아요. 네. 중소형 마트가 되게 많아요. 뭐 다룬파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굉장히 많은 중소형 마트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 편의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이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이게 좀 업 자체가 조금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는지 알 수는 없으나 제가 중국 애들한테도 많이 물어보면 관리상의 문제가 되게 많았다. 근데 일본 애들은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많이 하다 보니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근데 저 중국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예. 저 편의점 체인이 일본계인 걸 다 알고 알죠. 쓰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아요. 일본 것 뭐 그런 거 관심 없고요. 예. 중국에 가 보면 지금 제일 인기 많은 음식 두 개가 한국 음식하고 일본 음식이에요. 일본 음식 엄청 좋아하고 일본 옷 되게 좋아하고 일본 이거 화장품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반일 감정하고 소비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핫해요. 되게 핫합니다. 그래서 이게 젊은 친구들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었고 이 로손이라 이런 것들 많이 떴던 게 여기도 우리하고 비슷한 게 도시락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편의점 중국도 도시락.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도시락을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 예. 요 중국에서 제일 많이 일하고 있는 게 미술 강연회입니다. 미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네. 곳곳에 미술관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중국은 미술관이 어디 중심으로 늘어나냐면 강가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미술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이게 영국을 본떴다라고 합니다. 영국이 템즈강 중심으로 그렇게 미술관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화랑이라는 데는 이렇게 강가 중심으로 많이 돼 있었고 이게 공개적으로 강의를 많이 할 정도로 요즘 중국 시장에서 미술, 그렇죠? 그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보통 이렇게 그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가 소득 수준이 일정 부분 올라갈 때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니까 여기에 관해서도 향후 우리도 뭐 옛날에 서울 옥션 이런 기업이 있었지만 네네네. 중국에도 이런 관련 기업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서치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소득 수준 예. 향상 그리고 문화에 대한 예, 관심.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그림 보시면은요. 이게 한국 식당에 대한 그 열풍인데 이게 이제 상해에서도 꽤 유명한 라플라스 시티라는 거 위에 있는 식당인데요. 네. 이 모든 식당 중에서 한국 식당이 제일 줄이 많이 섰고 제일 빨리 찹니다. 그럴 정도로 한국과 관련된 식당, 특히 식음료, K푸드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다. 다만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중국인이 세운 거지 한국인이 세운 거 아니다라는 게 띄어쓰기를 보면 알 수 있죠. 강원도 불고 기하고 맥주 전문점이라 해야 되는데 불고 띄고 기맥주 전문점. 기맥주.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 강원도는 불고가 있구나. 그리고 그죠? 맥주 이름은 기맥주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건데 누가 봐도 이건 아, 한국 사람이 개인 건 아니고 조선족도 아닌 거죠. 조선족도 최소한 불고기라고 뛸 그냥 텐데. 뭔가 한국, 한글 느꼈어요. 느낌만 낸 예, 느낌만 낸. 대신에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그저 인기는 대단했다라는 걸 이제 몸소 느낄 수 있어서 K푸드에 대한 관심, 특히 라면은 뭐 굉장히 획기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요건 이제 문화적인 건데요. 요게 신호등이에요. 빨간 신호기 있는데 네. 요 아저씨가 어긴 거예요. 아, 자, 좀 사람 여기서 얼굴인가요? 그렇죠. 예. 여기서 이 아저씨가 어겼고 그래서 사람 얼굴이 나와요. 얘가 누군지까지 그죠? 이 동네 이렇습니다. 누구예요? 안면 인식해서 네가 어겼어라고 해서 바로 벌금이 통지가 되나 봐요. 저게 그 안면 인식 다 됩니다.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네네. 저 기계가. 예, 서 있어서 이 사람이 어기면 이 사람이 어겼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요. 무단횡단한 사람. 무단횡단한 사람. 저게 이사님 아니에요? 아이 저는 아닙니다. 전 이렇게 못생기지 않았죠. 저 잘생긴 거 하나로 먹고 사는데. 그럼 저기에서 뜨고 바로 예, 이 사람한테 벌금이 고지가 된대요. 집으로 네. 통지서 날아가는 예. 거예요? 중국은 실제로 지금 안면 인식이 어느 정도로 발달돼 있냐면 어디 공연장 가면 표 안 들고 가요. 가면 안면 인식으로 다 돼요. 예? 제가 예매를 하잖아요. 공연장까지요? 공연장 그렇게 됩니다. 다. 실제 우와. 이게 새로운 일도 아닌 게 제가 3년 전에 코로나 나기 직전에도 네. 제가 북경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북경대에서 강의를 할 때 북경대 출입할 때도 안면 인식이었었어요.
3년 전에도. 예, 3년 전에도 이미 들어갈 때 문에서 정문에서 안면 인식을 통해서 들어갔던 기억이 있고 또 강의장에 자리를 앉으면 그 강의장에서 학생들이 전부 다 체크가 돼요. 앉아 있으면 안면 인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예, 자동으로 출석 체크가 다 됐었습니다. 우와, 그때도 무섭다. 지금은 더하죠. 그렇죠? 근데 아니, 얘네들은 그게- 그걸 자연스럽게 여겨요. 그 옆에는 여기는 네. 이제 원래 제가 자주 갔었던 중산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남쪽에 좀 서쪽에서 한참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까르푸라는 데가 있었어요. 까르푸. 예, 근데 그게 없어지고 이렇게 식당가가 된 거예요. 쉽게 아. 얘기해서 제가 알던 몇몇 핫플레이스들이 3년 만에 다 쇼핑센터가 없어지고 전부 식당가로 탈바꿈을 했어요. 그만큼 서비스업이 발전을 했고 요 우리가 알는 식당가는 요 모습이 1910년대 정도의 상하이를 배경으로 만든 그런 약간 아이브로, 컨셉, 예, 아. 컨셉에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곳곳에 생각보다 많이 있기 시작을 했고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의 유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처럼 곳곳을 찾아다니는 게 유행이에요. 핫플레이스.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한적해. 네네. 근데 거기서 뭐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그다음에 얘네가 은근히 되게 좋아하는 게 케이크를 엄청 좋아해. 이제 케이크를 단가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케이크 비싸기도 하지만 실제 조금 한국보다도 맛있어요. 조금 더 달아요. 네네. 그런데 그게 되기가 인기가 있고 사람들 우리는 브런치 카페라고 해야 되나? 요런 데를 되게 곳곳에서 많이 찾아다니는 게 요즘 중국 시장에서의 유행 중에 하나다. 예전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는 이제 IFC인데 중국의 이제 푸동 지역에 있는 가장 큰 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품들이 다 모였는데 역시 명품 사람은 대단했는데 요게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한국하고 중국하고 좀 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들은 중고가 명품들도 굉장히 선호했는데 네. 중국 현지에서는 루이비통, 샤넬 정도만 선호했다. 나머지 중고가들 뭐 예를 들면 프라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명품이긴 하지만 네. 사실 샤넬보다는 조금 이제 약간 그레이드가 약간 하나 네네. 아래라고 하면 혼나겠죠, 그죠? 그래도 조금 가격적으로는 조금 어제 뭐 샤넬 사람들이 아니죠 뭐야 프라다 사람들이 우리 볼 것도 아닌데 뭐.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줄은 거의 없었고요. 이렇게 샤넬하고 루이비통 정도만 줄을 많이 서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른 모습이었었다. 제가 한국에서도 따로 찍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명품 사랑은 여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에서 제가 안 갔다 온 동안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끈 게 이 팝마트라는 겁니다. 팝? POP 팝 팝업 마트. 스토어 같은 거.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얘기하면 피규어 파는 곳. 피규어요? 예, 피규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피규어들이 인기인데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피규어 마트입니다. 요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게 용산에 있는 피규어 마트가 여기 거예요. 가보신 적 있나요? 아마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 성지가 용산일 거요. 용산에 그 저기 뭐지? 용산역에 있는 예, 거긴데 아이파크몰에. 그게 여기 거예요. 그래서 전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들어가 보면 난리도 아닐 정도로. 다 그리고 저는 피규어만 파는 거예요? 피규어만 팝니다. 다른 장난감? 예,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뭐 이 가게만 그런가 해봤더니 그렇지 않은 게 제가 일부러 그 우리가 전기차 이런 것 때문에 지하 주차장부터 다 빌딩을 많이 돌아다니 봤거든요. 네. 가보면 사무실 가보면 사무실 칸막이마다 이 피규어를 올려놓은 직원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 좋아해서. 예,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유행처럼 요게 막 이렇게 칸막이가 있으면 위에 피규어 한 20개씩 있는 직원들이 한 10명이면 두세 명이 있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대단히 핫하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 이런 어떤 피규어가 유행하고 있다는 얘기 안에는 일본 문화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하고도 같아요. 그렇죠? 그러네. 왜냐하면 실제 그 관련한 그 피규어와 관련된 그 매체들이 보면 일본 만화 거기를 소재로 한 애들이 많았고 예전에는 제가 못 보던 게 여성분들 중에서 그 일본풍 만화에 나오는 그런 복장하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뭐 세일러문처럼 뭐 그런 것들. 코스프레 같은 거. 네, 코스프레. 네. 그게 의외로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중국에서도요? 이런 게 있네. 전 처음 봤어요. 그게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유행이 한 2, 3년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때 못 들어간 이 뒤에 유행이 생긴 것 같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이런 유행들이 많이 있기 시작을 했다. 요 팝마트라고 보시죠. POP 마트. 요 자리가 우리나라의 이니스프리라는 유명한 그 아모레에 있었던 화장품이 있었던 여기가 전진기지였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징 같은 자리였었어요. 저 자리가. 네, 예, 우리가 아는 아모레 퍼시픽이 여기야라고 하면은 이 자리였었어요. 여기가 난징 동로라고 불리는 즉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번화 같은 명동에 들어가는 이게 입구예요.
입구에 이게 커다랗게 있었던 걸 이 팜마트가 장악했다.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우리나라 화장품의 위치가 이전만 못하다. 두 번째는 그 자리에 팜마트가 들어올 정도니까 팜마트에 대한 유행이 생각보다 거세구나. 요거하고 요건 다른 겁니다. 요것도 팜마트예요. 그렇죠? 팜마트 중에 하나고 이런 거 보시면 그 안에 전부 다 피규어만 팔고 있는, 여기도 전부 다 피규어만 팔고 있는 그런. 근데 가장 목 좋은 곳에 가장 핫한 자리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 여러 군데 있었다. 그만큼 인기가 저 있고 피규어 유행이다. 산업이 저쪽에서는 대세다. 그렇습니다. 예. 요건 보시면 요게 이제 아까 단까오라고 불렸던 케이크예요. 중국어로 케이크를 단까오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점들이 엄청 많아요. 중국에서 최근에 베이커리 열풍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파리바게뜨도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종류가 되게 많고 정말 맛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실 거고, 네. 요건 아실 거고, 요거 말고도 수많은 가게들이 있고 의외로 우리나라에 없는 게 뭐냐면 두리안 케이크 엄청 많습니다. 두리안 케이크요. 아, 냄새 나는 케이크죠, 그렇죠? 그 동남아 화장실, 쪽에서. 예, 화장실 냄새 나는 암모니아 냄새가 많이 나는 시도를 두리안. 못 해봤는데. 네, 그게 여기서는 우리로 얘기하면 거의 딸기만큼 인기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없는 데는 없다. 그리고 제일 선호하는 과일 중에 하나다. 예, 탑3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중국에 두리안이 없는데 없는데 수입해 와서 들어간 지가 한 6, 7년 정도밖에 안 돼요. 한 그때부터 갑자기 열풍이더니 뭐 지금은 광풍이에요. 주요 쇼핑 매장들인데 네. 중국은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사실상 그 매장에서 팔리기보다는 인터넷에서 온라인.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네. 그래도 꽤 사람들이 있는 게, 왜냐하면 고가의 화장품, 특히 랑콤이나 이런 것들은 시실리도 그렇고 꼭 발라보거든요. 이게 테스트를 예, 테스트를 해도, 왜냐하면 보통 얘네들은 여기서 테스트해보고 집에서 사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예 없어요. 그냥 텅텅. 이게 주말에 제일 황금 시간대가 본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면 올리브영 같은 뭐 왓슨스도 있고 아니면 세포라도 있고 네. 여러 화장품 파는 데들도 다 돌아서, 여기는 백화점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품목을 다 사진을 찍어 왔어요. 예. 사진 찍어서 이게 어디 건지, 그다음에 어디서 만드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 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프랑스께 잘 팔리는 걸 보러 간 게 아니라 이거 ODM 혹시 우리가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ODM 업체가 혹시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일단은 매장에 진연되어 있는 거 보면 뭐가 인기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물론 이제 인터넷에서도 공개가 되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는 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국 사람들도 만약에 이런 매장에 들어가면 확실히 모세의 기적처럼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몰리는 데만 있어요. 아, 왜 이것만 좋아하지? 근데 그건 거의 주가에 틀림없이 반영이 됐어요. 보시면 최근에 이제 중국의 6.18 징동데이라 그래서 중국은 양대 산맥이 있죠. 하나는 알리바바가 있죠. 알리바바는 11월 11일, 흔히 쌍슈이라고 보통 얘기, 쌍슈이 발음이 좀 안 좋네요. 11월 11일 요때 이제 빼빼로데이 때 하는 가장 큰 쇼핑 데이가 있고, 네. 두 번째 이에 질세라 2위 업체인 징동닷컴, JD.com이라는 데서 만든 6.18 데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팔린 화장품 순서대로 보니까 요 프로야라는 화장품, 그 다음에 로레알이라는 화장품이 1, 2위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프로야라는 화장품이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기초 화장품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로레알은 프랑스 브랜드고 네. 이 프로야는 중국 브랜드. 중국 브랜드 중에서 2등은 이 위노나라는 브랜드입니다. 요거 이제 코슈 메디컬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의학적인 거하고 약간 섞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야라는 기업하고 로레알을 한국에서 만들어줍니다. ODM 업체. 그죠? 그 몇 업체들이 있죠. 네. 그 업체들이 모든 품목은 아니지만 꽤 많은 품목을 ODM으로 중국에서 생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국이라고 읽고 한국이 제조해준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의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면 안타깝게도 한국의 푸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설화수가 어렵다 하더라도 최근에 화장품 시장에서의 가장 큰 트렌드 자체가 사실 ODM 업체니, 중국에 대한 ODM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지난 1분기 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중소 화장품 네. 브랜드들 그리고 ODM 업체들 실적 굉장히 잘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좀 반영이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쪽은 반영이 안 된 게 거의 반영이 중국하고 유럽하고는 미국하고는 시차가 있죠. 네. 1분기에 반영이 좋았었던 거는 결국 미국향, 북미향이나 동남아 쪽이라든가 이런 쪽 애들이었었던 거고 중국 쪽 관련한 기업들은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어요. 중국 향으로는 아직 예, 반영이 안 되기 시작해서 돼 있다. 결국
그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야 중국에서 한국제 안 팔린대. 말씀드렸지만 한국제가 안 팔리는 게 아니라 한국 브랜드가 안 팔리는 겁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팔고 있는 중국 화장품은 한국 OEM, ODM 업체인 경우가 꽤 있더라. 특히 메인 업체들은 대부분 그렇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 화장품들 중에서 지난해 대박을 쳤던 회사들이 이번에 순위에 올라오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중국 브랜드들끼리는 순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네. 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품질 문제가 많이 불거졌다라고 합니다. 유명 업체들이었는데 품질 문제를 하면 역시 화장품에 대한 품질이 떨어지면서 여성분들 입장에서 그걸 발랐었을 때 그렇죠? 피부가 진정이 되는 게 아니라 꽃이 피는 현상들이 일어났겠죠. 뒤집어진다고 그렇죠? 하는.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꽤 있었다라고 해서 최근에 중국의 젊은 여성들 중심으로는 다시 최소한 기초 화장품은 싼 걸 안 쓴다라고 하네요. 최소한 그러니까 색조야 그냥 잠깐 그리는 거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화장품들 즉 색조 이런 거 말고 기초 화장품들은 조금 비싼 걸 쓰거나 또는 조금 그 뭔가 되는 왜냐면 이 프로 같은 한국에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죠? 뭐 그 근데 이게 업체들 예. 브랜드는 이제 중국 쪽으로 다 넘어갔어도 그 예. 베이스에는 제조하는 한국 업체들이 있고 예. 그거를 그 소비자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이 없죠. 예. 그냥 자기들 상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도 이제 애국 소비 되게 심해진다고 예. 하니까 애국 소비지만 사실 우리 걸 쓰고 있는 거죠. 예. 그 기저에 예. 그 기저에는 로레알 것도 우리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요거는 이제 거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MLB하고 이런 필라 이런 업체들이 되게 많이 뜨는데 특히 필라가 엄청나게 비약적인 발전. 근데 저 예. MLB하고 필라는 이제 중국에 진출한 지도 꽤 됐고 네. 어느 정도 성장도 보여줬잖아요. 예. 지금도 고성장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뭐냐면 스포츠 소셜화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즉 소셜화. 중국인들 여러분들 보시면 교복이 다 체육복인 거 알고 계세요? 교복이 체육복이에요? 예, 어렸을 때부터 체육복을 거의 입고 다녀요. 중국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거의 체육복 입고 생활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되게 편한 걸 많이 추구해요. 그래서 요 기업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이키, 안타, 리닝, 아디다스 이런 기업들은 그냥 운동복이잖아요. 네. 요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저게 지금 라코- 피라미드 예, 예. 모양을 피라미드. 위에서 내려본 거죠. 그렇죠. 피라미드를. 요 이제 필라 아니면 데땅뜨 아니면 라코스테 폴로 요런 거 입는 게 유행이에요. 요거 입으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게 2층이네. 2층. 맞습니다. 이 기업들 그러니까 1층을 우리가 쓸 수는 없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그죠? 이런 뭐 샤넬 뭐 이런 거 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 B급 B라고 돼 있죠. 그렇죠? 4층까지 있는 거죠. 예. 하나, 둘, 셋, 넷이 있는데 예. 여기에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건 너무 그렇고. 다시 정정할게요. 예. 3층입니다. 예. 3층. 여기에 있는 브랜드들을 입는 게 우리로 얘기하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라코스테. 웬만한 기업체들도 양복보다는 이런 걸 통해서 좀 편하게 입는 뭔가 운동복 브랜드 같은데 일상화되고 있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중국에만 있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아마 중국 분들 많이 오시면 그 필라 많이 입고 다니는 거 보실 거예요. 운동복처럼 입고 다니는데 본인들은 그걸 우리처럼 정장 입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IT 쪽을 이렇게 많이 둘러봤는데요.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비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다 플립하고 이게 다 나왔어요. 저기 갤럭시가 아니네요. 예. 비보라는 회사 거고요. 여기 말고도 이게 이제 가보면 오포 이런 데도 있는데 매장에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대한 관심이 이전만 못하다. 그런데 모든 브랜드가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오포, 비보 옛날에 잘 나가던데 이런 데는 아니었고 어디가 사람 많느냐? 일단 애플이요. 야. 똑같은 건 뭐냐면 여기도 애플은 감성이에요. 애플은 전자제품이 아니라 감성이라는 거.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조금 있는 사람들이면 너무 다른 시간에 가신 거 아니고? 아니에요. 같은 시간 다 옆에 붙어 있어요. 같은 시간에 예, 갔는데 예. 저렇게 차이가 난다. 붙어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옆으로 가면 길 건너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거짓말 할 수가 없죠. 1분 차이인데 뭔 차이가 있겠어요. 요거는 화웨이예요. 그래도 화웨이는 좀 사람이 있더라. 화웨이 쪽으로는 사람이 좀 있었었고 그다음에 우리 애플이 굉장히 인기가 여전히 있고 다만 우리가 말씀드린 오포 비보는 옛날만 못하고 샤오미도 이전만 못하더라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었고 그게 최근에 나온 데이터도 보니까 중국에서 휴대폰 판매 데이터 보면 실제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 이거 그래서 제가 일단 이게 파웨이 건데 요걸 봤더니 일단은 중국의 이 접는폰은 우리 거보다 굉장히 얇아요. 얇다고요? 예. 굉장히 얇아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일단 주름이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주름이 거의 없어요. 가운데 주름? 예. 그래서 뭐 삼성 거보다 뭐 제가 다 써보진 않았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나쁘다 하긴 그런데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접든 말든 이 접는 폰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이폰 살래 이거예요? 그냥 일반 폰을 사겠다라는 거죠. 사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접는 폰이 물론 두껍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네. 사실 사람들이 잘은 모르겠으나 중국도 이러는 거 보면 이렇게 얇게 만들었는데도 잘 안 사는 거 보면 가격이 문제일 수도 있고 비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실제 비싸기도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라면 최소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굳이 내가 휴대폰까지 저렇게 크게 볼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요게 이제 요건 샤오미 거거든요. 샤오미. 예, 보시면 여기도 이런데 보시면 라이카. 카메라 라이카. 근데 좀 못생기지 않았나요? 예뻐 보이세요? 생긴 건 좀 그런데 저게 이른바 그 괴물 카메라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제가 갤럭시 여기 보시죠? 23 울트라 제게 최신형인데 네. 저에게 더 나았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자,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인데요. 네. 이게 전기차 주차장이에요. 각 제 빌딩마다 다 탔다 그랬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빌딩이 다 다를 거예요. 역시 전기차와 관련된 충전 시설은 엄청 잘 돼 있다. 이게 이제 충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거 보시면 각기 다른 차들이 이제 충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네. 보이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뭐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일들이 있었고 요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요 차예요. 이게 BYD라는 차입니다. BYD. 예, BYD. 워런 버핏이 투자한. BYD는 옛날에 이제 BMW라는 회사를 모방해서 만든 차였었고요. 그래서 옛날 로고 자체는 흰색하고 파란색이 있었던 BMW 짝퉁이었었어요. 그걸로 시작한 회사였는데 지금 1월 달부터 5, 6월 달까지 중국 차 중에서 유일하게 판매가 늘어난 차예요. 지금 테슬라 빼놓고 얘 혼자 되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 차를 그래서 제가 타봤어요. 이거를 띠디 추싱을 통해서 이게 저희들이 뒤에 타서 해봤던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해봤고 이게 그 차예요. BYD가 Build Your Dream입니다. 자, 일단 디자인이 왜 이렇게 좋지? 이거는 여러분들 알파 로메오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엄청난 스포츠카 회사가 있어요. 알파 로메오. 페라리의 전신. 그렇죠? 이 회사 디자이너가 만든 거라 디자인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전신은 아니고 거기서 나온 거죠. 네, 나온 거죠. 예. 파생이 돼요. 맞아요. 예. 사실 거기에 있던 분이 나와서 만든 게 페라리고 페라리에서 나온 게 우리가 또 람보르기니라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 안이에요. 요거의 안이 이겁니다. 앞에. 이전에 비해서 차가 많이 되게 꼼꼼해졌어요. 마무리가 옛날엔 별로였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게 중국 차라는 이미지만 빼고 네, 보면 네, 달라요. 그러게요. 승차감이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안 타본 차가 없거든요. 독일제부터 시작을 해서 롤스로이스 하나 빼놓고 다 타봤습니다. 잠깐씩 타본 게 아니라 꽤 몰고 다니면서 타봤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와 소리가 날 정도였었어요. 잘 만들었네? 장난 아니네? 근데 이게 4천만 원이네? 그리고 이게 LFP 배터리를 만든 자동차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네. 그리고 600km 정도 갑니다. 600km요? 예, 한 번 충전에.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 재본 거고요. LFP 배터리는 짧아요. 밀도가 안 좋다. 안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안 주행거리가 좋아요. 짧다. 이것도 안 이건데. 좋아요. 예. 이것도 안 좋은데 예. 그래서 얘네가 배터리 크기를 더 늘렸어요. 그럼 배터리 크게 하면 되죠. 근데 어떻게 이 공간이 나오냐? 그게 얘네 기술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비아디가 어떤 회사냐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배터리하고 자동차하고 모터하고 다 같이 만드는 다. 유일한 회사다 보니까 이걸 최적화했더라고요. 자기 방식으로. 우리는 아무래도 배터리는 뭐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자동차 현대기에서 만들다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어줘가 되지만 얘네는 그걸 같이 해보면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더 좋아지네라고 해서 그걸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LF 배터리가 좀 좋아진 것도 있지만 그것만 일단 크게 만들었어요. 많이 넣었으니까 들어간 거고 그러면서도 공간 확보가 가능하게끔 무게는 조금 더 나가는 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4천만 원은 비싼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주력으로 밀고 있는 전기차가 두 개가 있습니다. TV 광고 보시면 기아의 EV9이라는 차가 있고 또 하나 또 보급형으로는 니로 일렉트릭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니레 일렉트릭이 5,500만 원입니다. 예. 여러분들 니로란 차가 물론 좋은 차지만 사실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5,500만 원이면 여러분들 거의 벤츠 C클래스하고 똑같은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니로는 2,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니로는 저가형 차거든요. 네. 근데 그 차를 5,500만 원 주고 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요즘 보조금도 700만 원으로 좀 낮아졌고. 네. 그런데 이거를 그거보다 훨씬 좋은 이거 그랜저급이거든요. 그랜저급인데 그거를 전기차인데 4천만 원 주고 산다. 중국제라는 거 감안하지 않고 하면 이게 딱 느낌이 오는 거죠. 가격 경쟁력. 이게 참 대단하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저게 아직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야, 근데 들어오면은 또 이제 약간 달라질 수 있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 전기 트럭들은 좀 들어와 네네. 있어가지고. 한 가지 확실한 거 뭐냐면 그러니까 대중화될 때는 무서워질 수도 있겠구나. 얘네도
배터리 이렇게 애널리스트 저희들이 들었지만 중국 배터리 있는 애가 인정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제가 무조건 좋다. 인정한다. 네네네. 한국제 배터리의 기술력이 너무 뛰어나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미국도 다 한국이 가져갈 것 같다. 그런데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럽은 치열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가격 때문에. 그러니까 배터리 성능은 중국계 확실히 떨어져요.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계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건 니네는 그 가격 맞출 수 있니라고 하면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니로는 5,500만 원인데 니로보다 급이 훨씬 더 높은 차가 4천만 원이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결국 서민들은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 성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렇다. 또 하나는 중국도 3원계 배터리는 고급차는 다 3원계예요. 고급차는. 여기도 3원계인데 그건 당연히 한국제보다 더 떨어집니다. 문제는 이 올해부터 중국에서 자동차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3원계가 아예 안 팔려요. 비싸니까. 비싸니까. 비싼데 굳이 내가 저걸 이렇게 되는 거죠. LFP 배터리 쓰는 거 사도 4천만 원이면 600km 가는 거 타는데. 네, 굳이. 그래서 여기에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 우리 한국 배터리가 최고인 건 저도 인정해. 배터리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젠 자동차 회사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배터리는 우리께 좋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만약에 자동차가 대중화됐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지는 고민이 있겠죠. 왜냐하면 더 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뭐 배터리 회사는 여기도 갑이에요. 물론 이쯤에서 뭐 LFP 배터리는 추위에 약하고 뭐 내구성이 안 좋고 이제 이렇게 배터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게 정확한 게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게 그래서 중국도 도시만 이거 팔리고 시골에서는 안 팔려요. 시골에서는 말씀하신 게 정확한 지적인 게 잘 이제 주행 거리가 짧은 것도 있고 충전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1선 도시만 팔리는 거지 2, 3선 도시는 여전히 전기차에 대해 보급도 없고 살려는 사람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보고 오면서 느낀 아이디어는 이거였어요. 중국이란 나라가 일단 기술력으로 우리보다 앞서 있는 국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충분히 한국이 훨씬 더 기술력이 앞서 있는데 중국의 간 의미는 하나였어요. 우리보다 대중화를 더 먼저 한 국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국가가 전기차를 대중화할 때 어떤 게 걸림돌이었나? 이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는데 답이 있는 게 중국의 시골만 가더라도 충전소가 없다 보니 문제가 있더라. 왜 군대에서도 선두군이 앞서 나가도 보급이 없으면 끝장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 보급의 개념은 충전소였어요. 앞으로 충전소와 관련된 것들이 확충이 되지 않으면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도 전기차가 보급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충전소와 관련된 사업에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을 잘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다가 첫 번째 아이디어였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역시 자동차라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5천만 원 이상의 비싼 차를 타는 사람들은 역시 극소수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가 중저가 차를 사시게 되는데 전기차가 아무리 상용화된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대중화됐었을 때 결국 가격을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겠죠. 자동차 만드는 공정을 싸게 해서 자동차를 반값에 만들든 아니면 배터리를 싸게 하든 해서 현재보다 더 싸게 전기차를 보급하지 않으면 이렇게 서민까지 가진 않을 것 같다. 요 두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숙제를 풀어나가는지 우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두 가지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테슬라는 자동차를 반값에 만들어서 이걸 해결했다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회사예요. 그렇죠. 배터리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싼 배터리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열렸다라는 얘기죠. 아, 테슬라는 차를 반값에 만들겠다라고 청사진을 했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고 그리고 지금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차보다도 오히려 배터리를 싼 걸 쓰면서 그걸 해결하는 노력을 하더라는 얘기죠. 어떤 게 대세가 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걸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 테슬라 말씀하셔서 말인데 테슬라 최근에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한 10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또 충전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포드하고 GM까지도 테슬라 슈퍼차저 쓰겠다 하면서 또 테슬라는 주가 또 슈팅 나오고 충전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방금 이제 충전소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테슬라를 중심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게 결국 충전 시설부터 시작해서 테슬라는 테슬라 나름대로의 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후발주자들이 뛰어보니 테슬라께 훨씬 더 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기차 가신 분들 충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테슬라 저기 슈퍼차저와 다른 데 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테슬라 건 딴 데도 꽂을 수 있는데 딴 데 건 테슬라에 못 꽂아요.
이것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GM포드가 거기에 됐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슈퍼차저 즉 충전만 테슬라로 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든 방식을 현재 있는 미국의 기업들이 저 기업과 이거를 표준으로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따라가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되게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디의 이제 찝차인데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타봤지만 되게 고급스럽고 좋았던. 저기 안에 앉아 계시는 모델분은 누구예요? 되게 잘생긴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까 피규어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고요. 이 비아디라고 보이죠, 그죠? 네. 네. 어쨌든 무시할 것만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배터리는 우리께 좋아요. 네. 여긴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차 문제거든요. 좀 다른 거죠, 그죠? 배터리는 확실히 한국계 우수하고 좋다는 것에 전혀 이견이 없어요. 근데 아까 차도 좋다면서요. 승차감도 좋고. 아니, 그러니까 차 문제라고요, 이제는. 왜냐면 얘는 최적화를 한 거잖아. 네. 근데 우리는 현대기아차는 거기에 최적화가 안 돼 있잖아요. 이 숙제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현대기아차 싸게 만들려면 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본인들 스스로 해야 되는데 비아디가 왜 무서웠냐면 얘는 원래 내연기관차 만들랬는데 그걸 포기를 했어요. 그건 진심인 거잖아. 내가 내연기관을 포기하고 전기차로 갔으면 우리 현대기아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각오는 있는데. 자, 어설프게 가면 얘를 이길 수 있을까요? TSMC 꼴 나는 거잖아요. 네. TSMC가 옛날에 비메모리 할 때 삼성이 그렇게 못 따라잡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얘는 그것만 하고 진짜 그거 아니면 사활을 걸다 보니까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중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활을 거는 기업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기업 누가 이길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숙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혹시 현대차의 기업 분할을 제안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이건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차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전기차 보면 따로 분할하고 내연기관차 보면 하면 저는 이런 생각해요. 목숨 걸어야 돼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아마 뭐 최근에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배터리 분들께서도 많은 경고를 주셨던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현대기아차 너무 잘하고 있고 좋은 기업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들보다 더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테슬라보다 더 좋게 그렇죠? 비아디보다 더 좋게 하려면 이 정도 노력 가지고는 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물론 현대기아차 잘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성에 안 찬다. 예, 성에 안 차는 게 아니라 이대로 가면 메인에 들어가기 쉬울 거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죠. 가격이 싼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성능은 괜찮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테슬라를 이길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제일 무서운 게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한 가지. 네, 한 가지만 하는 사람들. 오타쿠. 예, 오타쿠들.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못 따라잡을 그때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너무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혹시 요 내용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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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보여드릴 게 뭐냐면 중국은 이 전기차와 관련된 매장이 다 백화점 1층에 있어요. 독특하게. 저희가 지금 백화점 1층이에요. 백화점 1층이에요. 제일 좋은데 테슬라도 있고 제일 좋은 데 있죠. 이게 왜냐하면 사람 많은 데서 돋보이게 하려는 우리처럼 좀 자동차 매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백화점에 들어있어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1층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와. 전부 다. 그만큼 좀 우리하고 좀 그 마케팅 방법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건데 아마 이게 안 팔려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워낙 경쟁업체 중국에 지금 전기차 업체 70개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제가 다 업체들 수십 군데 업체들 다 돌아다녔어요. 페리세이드 아니에요? 페리세이드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닙니다. 중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보시면 전부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차를 한 번씩 전부 다 그래도 타봤고 해보면 비아디가 제일 나았던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충전소도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 업체도 이렇게 파는 모습들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